킹덤은 단순한 역사적 배경을 넘어서 각 인물의 깊이와 매력을 통해 독특한 서사를 구축하는 작품입니다. 최근에 방영된 5기에 푹 빠져 그 매력에 더욱 깊이 빠져들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매력의 중심에는 단연코 등장인물들을 빼놓을 수 없겠죠? 오늘은 특히 조나라의 3대 천인 중 한 명인 이목의 부장, 가장 가까운 측근으로 활약했던 인물, 경사에 대해 깊이 있게 다루고자 합니다. 킹덤에서 그려진 수많은 인물들 중에서도 특히 인상적인 캐릭터, 경사. 그는 합종군 전투와 함양 전투에서 적장으로 등장하며 이목을 보좌하면서도 독자적인 존재감을 뽐냈던 인물이에요. 합종군 전투에서의 경사는 그의 전략적 깊이와 능력을 여실히 보여주며 전장 속에서 이목의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면서도 필요한 순간에는 자신만의 판단으로 전황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단력을 발휘합니다. 그의 이러한 행동은 전장의 흐름을 여러 차례 뒤집으며 합종군과 함양의 전투를 더욱 흥미진진하게 만들었죠. 이목의 부장이자 측근으로서 그의 역할은 단순한 부장에 제한되지 않았고 이목의 신뢰를 한몸에 받으며 조나라의 3대 천, 이목의 쟁쟁한 부장들 사이에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한 인물이죠. 전국시대의 조나라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장수들을 배출한 국가 중 하나로 그 중에서도 특히 3대 천이라 불리는 3명의 최고 장군들은 조나라뿐만 아니라 전국시대 전체에서도 유례를 찾기 힘든 전설적인 인물들. 단순히 조나라 내에서 높은 지위를 차지한 것이 아닌 전국시대의 다른 강국들과 비교해도 위상이 결코 뒤지지 않는 진나라의 6대 장군이나 위나라의 화룡칠사와 같은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3대 천이라는 명칭은 단순한 호칭을 넘어 그들의 군사적인 영향력 을 상징하는데요. 이들은 대천기라 불리는 전용 깃발을 사용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장군들로 대천기는 그 자체로도 강력한 상징성을 지니고 있었죠. 전장에 대천기가 등장한다는 것만으로도 조나라의 군사들 사이에서 사기를 하늘 높이 치솟게 만들며 이는 전투의 승패를 좌우하는 결정적인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조나라의 군사력과 국력을 상징하는 주요한 역할, 과거 3대 천의 일원으로는 연파, 조사, 인상여와 같은 이름이 전해져 왔고 이들은 각기 다른 곳에서 조나라를 대표하는 최강의 장수로 활약했습니다. 연파는 그의 전략적 통찰력과 무용으로, 조사는 냉철한 판단력과 지휘 능력으로, 인상현은 용맹함과 카리스마로 각각 전국시대에 격변하는 정세 속에서 조나라의 군사적 성공을 이끌었죠. 이들 각각의 업적은 조나라의 군사 역사뿐만 아니라 전국시대 전체의 역사에 큰 획을 그었으며 후세에도 그 이름이 전설처럼 회자되는데요. 작품 속의 시점에서 조나라의 전설적인 3대 천 중 조사와 인상현은 이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고 연파는 홀로 남아 3대 천은 유명무실한 상태. 안타깝게도 조왕에 의해 그의 장군직이 박탈당했고 이에 반기를 든 연파는 위나라로 망명하는 결단을 내렸죠. 이와 동시에 진나라에서는 새로운 6대 장군을 임명하는 변화가 있었고 이에 맞춰 조나라 역시 새로운 시대의 3대 천을 세우기에 이르는데요. 조왕은 새로운 3대 천으로 이목과 박난을 지목하며 임명합니다. 이들은 조나라의 군사들을 이끄는 중심축으로서 새로운 힘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하게 됩니다. 3대 천의 한 자리는 공석으로 남겨져 있었으며 이 공석은 마치 진나라에서 6대 장군의 한 자리를 비워둔 것과 같이 미래의 장군 후보들에게 동기부여라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었죠. 바로 이 공석의 후보 중 한 명이 바로 경사였고 이목의 최측근으로서 이목의 신뢰를 얻고 있는 몇 안 되는 강력한 무장으로 등장하죠. 공식 가이드북에 따르면 경사의 능력치는 무력 88, 지휘력 90, 지력 91로 높게 평가되어 있듯이 이는 그가 단순한 무력뿐만 아니라 지휘력과 전략에서도 뛰어난 능력을 가진 인물임을 보여주고 그의 강함을 예상해볼 수 있는 지표였죠. 여러 전장 속에서 조나라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그는 새로운 시대의 3대 천 후보로서 충분히 자격이 있는 인물로 떠올랐어요. 작품 속에서 드물게 등장하는 본능형 무장 중 한 명으로 침묵의 사냥꾼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인물. 본능적인 직관과 전략적인 사고를 결합하여 상대를 교란시키고 승리를 이끌어내는 뛰어난 본능형 전략가였습니다. 상대의 심리를 농락하고 치밀하게 준비된 함정을 통해 적을 무너뜨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죠. 경사의 전투 스타일은 야생의 본능을 지닌 표공과 특히 대비되는데 표공이 야수처럼 달려들어 전투 속의 빈틈을 파고드는 본능형 장군이라면 경사는 치밀한 전략을 바탕으로 마치 덫을 놓고 조용히 먹잇감을 기다리는 거미와 같다고 표현되죠. 적의 심리를 꿰뚫는 능력을 가졌으며 이러한 경사의 전술은 모의전에서 이목을 여러 차례 물리치는데 성공했을 정도로 그의 전술적 깊이와 통찰력은 차기 3대 천 후보로서 손색없음을 보여줬습니다. 이목 본인도 실전에서는 자신도 경사를 죽이기는 어렵다고 평했어요. 본능적인 직관과 치밀한 전략으로 적을
마음을 교란시키는 그의 전투 방식은 단순한 무력의 충돌을 넘어서는 심리적 미묘함과 전략적 깊이를 가지고 있었고, 별명이 침묵의 사냥꾼인 것처럼 상대방도 왜 패배하는지 알 수 없는 전략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본인을 더욱 부각시켰죠. 진나라에 대항하기 위한 5국의 합종군이 함곡관에 도달했을 때 이목이 합종군 전체의 참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가운데, 경사는 이목의 대리인으로 조군을 지휘하며 전장에서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았는데요. 경사는 이백에게 전술을 배제한 채 단순하고 직접적인 전투를 지시함으로써 표공이 자신들의 전략을 예측할 수 없도록 합니다. 이는 표공이 전술적 변화를 감지하지 못하게 하여 그의 본능적인 판단력을 혼란시켰으며 공솔룡의 군대로 표공을 유인하죠. 이에 표공이 부대를 공솔룡군이 있는 방향으로 꺾자 새로 생긴 표공군의 후미를 좌측의 만극에게 기습토록 하여 그들을 함정에 빠뜨리며 그렇게 표공군에게 타격을 입히긴 했으나 본능형으로 각성하여 후미로 역주행한 신의 활약으로 인해 안타깝게도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후에도 표공군에 밀리지 않는 소모전을 펼쳤으나 초의 총대장 한 명이 목무에게 패하고 함곡관의 배후를 습격한 와린군이 원군으로 온 왕정군에게 패배하여 합종군 자체가 개전 이전의 위치로 퇴각하자 경사도 물러나며 이목의 기습부대가 최성에서 전투를 벌이는 동안 잔류한 표공군과 싸우지 않고 그저 대치하며 경사가 지휘하는 조나라의 전장은 막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경사는 그의 전략적 능력과 전장에서의 판단력을 여실히 보여주며 비록 완벽한 승리를 거두지는 못했으나 그의 지휘하에 이루어진 다양한 전략적 움직임은 전투의 흐름에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어요. 이후 환기군의 흑양 침공에 맞서 조나라 군의 총대장의 신분으로 출진하는데요. 진나라 총대장 환기와 마찬가지로 적의 심리를 꿰뚫고 그들의 전략을 무너뜨리는데 중점을 둔 전략의 맞대결을 펼치는데요. 전투의 첫날, 경사는 그의 특유의 전략으로 환기의 독창적인 전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환기와 뇌토와 제노의 부대를 곤경에 빠뜨렸죠. 전투가 나흘째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급변했고 경사는 적진으로 돌진해 비신대를 공격하게 됐어요. 이곳은 환기가 경사를 유인하기 위해 준비한 함정이었으며 결과적으로 경사는 제노 일가의 강력한 역습을 받게 됐죠. 위기의 순간 부장, 기회의 도움으로 간신히 위기를 모면하며 중앙언덕으로 철수하려 하지만 이때 비신대의 기습을 받고 신과 1대1 결투에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경사가 신의 얼굴에 깊은 상처를 남기며 우위를 점하는 듯 했으나 싸움이 계속되면서 신의 예상치 못한 성장에 크게 놀랐고 결국 신의 칼에 어깨를 베이며 무릎을 꿇고 쓰러지면서 이목에 대한 회상과 함께 그에게 받은 은혜를 갚지 못한 것에 대한 원한과 안타까움을 품으며 숨을 거둡니다. 경사의 죽음을 안 뒤 이목은 환기의 약점을 파악하고 반드시 원한을 갚아주겠다고 맹세하죠. 경사의 측근으로는 악령과 극모가 있으며 그들로부터 인망도 꽤 있었던 듯한데요. 경사의 죽음 이후 두 사람은 이목군의 휘하에 배치되어 주해평원 전투에 참전하여 모두 전사해요. 좌에게 배치된 악령은 경사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 이신에게 덤볐으나 과거 왕위가 마양전에서 조나라 장군을 일격에 베어 죽일 때의 일격을 떠올리고 순간적으로 각성한 이신의 일격에 전사하죠. 중앙군에 배치된 금모는 전투 마지막 날 이목의 본군에 돌격해오는 비신대를 막으며 고전하다가 이들의 군사인 하류초를 노리고 기습하여 성공하기 직전까지 갔으나 창담의 화살에 절명하며 안타깝게도 경사를 포함한 본인과 측근들 모두 비신대에게 전사합니다. 이목에 대한 충성심과 그의 명을 받들기 위해 싸우다 결국 쓰러진 경사의 최후는 비극적인 결말로 마무리 지어졌죠. 킹덤은 이처럼 다양한 인물들의 삶과 전투를 통해 전국시대의 역사와 인간성, 전쟁의 본질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킹덤 속 다양한 인물들의 매력과 그들이 이루어내는 드라마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하며 이러한 인물들이 어떻게 이 작품의 매력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지 업로드할 예정이에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